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비 피해가 아직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밤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앞으로의 비 상황과 주의해야 할 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밤새 또다시 많은 비가 예고되는데 지금 비가 집중되고 있는 곳 어디입니까? 네, KBS 재난감시 CCTV로 현재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곳을 보겠습니다. 먼저 1시 50분 기준으로 시간당 6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린 충남 논산입니다. 연문아들목의 모습인데요. 이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고 도로에 물이 많이 차 있습니다. 이 빗길에서는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20% 가까이 늘어납니다. 이곳을 지나는 차량은 반드시 감속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전북 익산입니다. 삼례 졸음쉼터의 모습입니다. 이 가로등 아래로 세찬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도로에 물이 고여 차가 지날 때마다 물보라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 서구 금곡천교 북쪽입니다. 이곳 역시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CCTV 화면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찬 비가 쏟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각 전북 지역에 비구름대가 이동하고 있으면서 많은 비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비 피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 물난리를 겪었던 전북 지역에도 다시 큰 비가 예보됐습니다. 오늘까지 최대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웅 기자, 군산 지역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군산시 나운동에는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다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이곳은 닷새 전 시간당 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려 침수 피해가 있었던 곳인데요. 혹시나 비슷한 피해를 또 겪지는 않을지 긴장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서해에서도 비구름이 몰려오면서 전북은 잠시 뒤인 새벽 3시쯤부터 더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군산, 익산 등 전북 북부 지역에서 시작해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현재 군산과 익산, 완주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 나머지 시군에도 오늘 새벽쯤 호우특보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산사태 위기경보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됐습니다. 전북에는 오늘까지 30에서 100, 많게는 150mm 넘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곳에 따라 시간당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최대 순간폭속 시속 55km의 돌풍도 불겠습니다. 폭우는 오늘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 수위가 높아지는 만조와 겹칠 가능성이 커 해안가에서는 침수 피해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 앞서 많은 비가 내릴 만큼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안전사고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많은 비가 내렸을 때는 하수구에 갑작스러운 물 역류에 대비하고 침수 지역에서는 감전사고나 자동차의 시동 꺼짐도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북 군산시 나운동에서 KBS 뉴스 박웅입니다. 조금 전 충남 논산에 호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그리고 산사태와 침수 등 큰 피해를 본 부여 지역에도 또다시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복구는 시작도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피해를 당할까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침수 피해가 났던 충남 부여의 한 마을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 어디입니까? 네, 잇따른 폭우로 산사태 지역에 토사가 밀려오면서 지금 안전 확보를 위해서 시가지로 장소를 옮긴 상황입니다. 이곳 역시 이틀 전 상가와 주택 수십여 채가 침수 피해를 입었던 지역입니다. 주민들은 잇따른 큰 비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차마 손보지 못한 가전과 가재도구가 나와 있는데요. 이처럼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비가 내려 우려가 큽니다. 말씀하신 대로 논산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고요. 대전과 충남 부여, 서천, 계룡, 금산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충남 남부 지역에 3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특히 부여 등 충남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다며 기상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일 비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나 옹벽, 축대 붕괴 위험도 더 커졌습니다. 또 집중호우로 갑자기 하천물이 불어나 급류에 휩쓸릴 수 있어 하천 주변 통행도 삼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여군 은산면에서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이번엔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기상청 우진규 예보관 연결해서 현재 비 상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우진규 예보관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금 가장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지역 어디입니까? 네, 현재 레이더 영상을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남쪽 서해상에서부터 시작한 강한 비구름대들은 우리나라의 중앙을 가로지르며 동서로 굉장히 긴 그리고 남북으로 폭이 좁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걸쳐져 있는 구역은 우리나라의 충청도의 남쪽과 전라도의 북쪽이 되는 전주, 부안, 금산, 추풍령과 같은 우리나라의 정중앙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시간당 강우 강도가 50mm가 넘습니다. 매우 강한 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서해상에서는 시간당 50에서 80mm 이상 굉장히 강한 비구름대들이 추가적으로 발달하며 점진적으로 동쪽으로 이동해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비구름대 영향들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중앙 쪽을 계속해서 관통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보이고 있는 이 강수량 관측상에서 보시면 현재 이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70mm에 육박하는 굉장히 강한 비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비구름대들은 새벽 사이 조금 남쪽으로 이동은 해 나가겠지만 이동 속도가 매우 느려 이 지역을 중심으로 전라도 일대에 매우 많은 양의 비가 추가적으로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전북 군산이나 지난 14일 새벽 충남부여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는데 이렇게 새벽 폭우가 반복되는 이유 무엇일까요? 네, 우리나라 주변의 이 수증기 영상, 대기 상층부의 공기 흐름을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 쪽이 우리나라가 위치를 한 지역이고요. 그 북쪽으로 보시면 이 검은색 영역으로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남쪽으로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역 쪽에서 남쪽으로부터 북쪽으로 올라오는 고온다습한 공기의 이동 모습도 함께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야간이 되면 이 남쪽에서 올라오는 수증기의 양 또는 강도가 매우 강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 우리나라에 걸쳐져 있는 전체선 선상의 구름대들이 밤에 더욱 발달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때문에 이러한 밤사이 국지성으로 발달하는 이 호우가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서해상을 중심으로는 지금 현재 수온이 27도에서 29도가량 매우 높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름대가 발달하였을 때 추가적으로 해수면에서부터 추가적으로 공급되는 수증기 양까지 포함이 되면서 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들은 더욱 발달하며 우리나라 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 최근 잦은 국지성 호우의 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또 예년 같으면 장마 시기가 아닌데 계속해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한 비 앞으로 언제까지 얼마나 더 이어질까요? 네, 향후의 모습을 수치 모델에서 예상하는 차트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이 파란색 영역으로 나타나는 구역은 대체적으로 공기에 함유된 수증기 양이 적은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역을 뜻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의 양상은 앞으로 이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조금 더 주기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남쪽에서 버티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도 여전히 유지가 되는 것으로 현재까지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국지성 호우들은 주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중기예보 상에서는 이 17일까지 이 우리나라 남해안까지 정체 전선의 영향이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은 후 이후에 19일부터 20일까지도 한 차례 더 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예보상에서는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기압계로 인해서 추가적인 강수 도입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이 추가적인 비 예보에 대해서는 중기예보를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예보 분석관 우진규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와 함께 집중호우 관련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이 강한 비구름이 전북 지역에 들어가면서 강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네. 야행성 폭우의 특징을 생각해 볼 때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조금 전 기상청에서도 발표했지만 한 70mm 정도의 아주 강한 비가 오고 있는데요. 네. 낮 동안에 이렇게 좀 뜨거워졌던 지표면이 밤이 되면 이렇게 좀 온도가 낮아지면서 비구름대가 훨씬 발달해서 강우가 좀 많이 오고 있는데 평상시로 보자면 최근 한 10년간의 그 시간대 강우량을 보면 한 40mm 정도가 더 야간에 더 많이 내려요. 그러니까 대단히 네. 좀 위험하고 야간에는 우리가 주민들이나 또 일반 모든 분들이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거나 좀 느슨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럴 때 좀 피해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계곡이라든지 하천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또 도심지 같은 경우는 차량이나 이런 부분도 좀 낮은 곳에 있는 것은 좀 미리미리 좀 대피를 시켜서 야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대피를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네. 이번에 또 충남 부여나 전북 군산에는 시간당 100mm를 훌쩍 넘기는 폭우가 내려서 그렇습니다. 해당 지역 관측 사상 최고 기록을 냈는데요. 예. 이게 어느 정도의 위력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시간당 100mm면은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가늠이 잘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폭우라고 하면 시간당 30mm 정도면 굉장한 폭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한 50mm, 시간당 50mm 정도면 우리가 보통 운전할 때 윈도우 브러시가 거의 안 보일 정도, 네. 그러니까 윈도우 브러시가 소용이 없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폭우 한 시간당 50mm 정도고요. 시간당 100mm 가까이 온다고 하는 것은 거의 뭐 양동이로 붓는다 이런 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정도라고 보는데 8월 8일 날 시간당 141mm가 서울 동작구에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한 400년 빈도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지금 군산이라든지 부여라든지 이런 데 시간당 100mm 정도는 네. 100년에서 한 200년 빈도의 그 정도 양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면 보통 우리가 하수 관로에 침수되는 기준이 보면 한 30년 빈도 정도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엄청난 양의 비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정말 뭐 기록적인 폭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보자면요. 특히 인구가 좀 밀집한 도시 지역에 이런 폭우가 내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또 어떤 거고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먼저 도심지에는 하수관로하고 배수 펌프장에 의해서 도시 배수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일단은 30년 빈도 이하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10년도 있고 20년도 있고 30년 빈도가 있는데 최대 30년 빈도로 되어 있는데 네네. 그 30년 빈도 이상이 오면 일단은 배수관로에서의 그 용량을 초과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 저지대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나 또 조금 낮은 지역에 있는 그리고 배수관로 용량이 충분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계신 지역에서는 상당히 피해가 염려되는 부분이고요. 네네. 또 배수 펌프장 같은 경우도 충분히 잘 작동되는지 배수 관로가 충분히 유지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이것은 지자체에서 잘 점검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를 포함해서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고 특히 저지대에 있는 부분 그다음에 지하 차도 같은 부분은 네네. 바로 차량이 침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만약에 들어갔다든지 미리 뭐 우회를 하고 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거기에 차량의 침수가 혹시라도 조금이 되면 차량 바퀴의 한 3분의 2 정도 되면 이미 차량이 아마 배선이 전선이 침수가 된다든지 그렇게 네. 되면 빨리 피신을 해서 먼저 좀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최근에 이제 맨홀 뚜껑 사고도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지역에 압력이 걸리는 지점은 우리가 아마 지자체에서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는 미리 좀 고지를 하고 주의를 당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 피해에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도시 지역이 아닌 농어촌 지역에도 비가 많이 내리면 피해가 막심할 것 같습니다. 좀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농어촌 지역도 가끔 뭐 풍수해 때문에 사고가 좀 많이 나기도 하는데요. 네. 특히
어르신분들이 그 농촌 지역에서 이제 비가 많이 오면 물꼬를 튼다고 그렇죠. 논이나 밭에 나가서 물기를 잡으시려고 많이 나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농어촌은 이렇게 평야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 물길뿐만이 아니고 하천이 범람해서 논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네네. 첫 번째는 나가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꼭 나가시려고 하신다면 혼자서 나가지 마시고 몇 분들이 같이 이렇게 나가셔서 서로 안전을 좀 도모하시는 게 좋고, 해안가 같은 경우는 이게 해안가에 있는 하천이 범람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 밀물때 물이 네. 빠지지 않기 때문에 범람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밀물때를 특별히 조심하셔야 되고, 해안가에 있는 도로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미 산사태 등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이 좀 우려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야간에 좀 시야 확보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오늘처럼 이렇게 예보가 저녁에 또 혹은 밤중에 새벽에 된다면 미리 배수로를 좀 확인을 좀 하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낮에 내가 만약에 우리 동네에 또 우리 집 근처에 산사태가 난다면 어느 쪽으로 대피를 해야 될 것인지. 네. 즉 대부분 산사태가 이제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골짜기의 반대 방향으로 대피로를 좀 선정을 하시고, 노약자가 계시면 반드시 미리 좀 사전에 대피를 시키고, 반드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어떤 방향과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겠다는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모의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미리 좀 그런 생각을 부분. 해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굉장히 당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모의 훈련을 통해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반드시 그렇게 좀 하고요. 산사태는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잘 기울여서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 피해가 아직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밤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네, 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앞으로의 비 상황과 주의해야 할 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민경 기자, 밤새 또다시 많은 비가 예고됐는데 지금 비가 집중되고 있는 곳 어디입니까? 네, KBS 재난감시 CCTV로 현재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곳을 보겠습니다. 먼저 1시 50분 기준으로 시간당 6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린 충남 논산입니다. 이 연문아들목의 모습인데요. 이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고 도로에 물이 많이 차 있습니다. 이 빗길에서는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20% 가까이 늘어납니다. 이곳을 지나는 차량은 반드시 감속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전북 익산입니다. 삼례 졸음쉼터의 모습인데요. 이 가로등 아래로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도로에 물이 많이 고여 차가 지날 때마다 물보라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 서구 금곡천교 북쪽입니다. 이곳 역시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CCTV 화면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찬 비가 쏟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더 영상으로 현재 비가 집중되고 있는 곳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남북으로 폭이 좁은 비구름대가 충남을 지나면서 현재는 전북으로 남하 중인데요. 이 남하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이 전북 지역에 위치한 더운 공기가 물어나지 않고 버티고 있고 추가로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더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3시부터 4시까지 전북 익산, 완주, 김제, 전주, 무주, 진안, 장수 일대에 비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강한 비가 예상되는 지역 어디입니까? 슈퍼컴퓨터 예측을 통해 앞으로의 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까지는 비구름의 진행 속도가 다소 느려지면서 이 충청 지역과 전북 북부, 경북 서부 내륙에 머무르겠습니다. 특히 새벽 3시 전후로 이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할 걸로 예측되는데요. 이 충청과 전북 지역에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로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면 충남 남부와 호남, 경남 남해안에 많게는 150mm가 넘게 내리겠고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에 30에서 100mm입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최근 비의 특징이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강하고 많이 내린다는 점입니다. 이미 많이 내린 비에 지반이 약해져 적은 비에도 산사태나 침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험 지역 주민들은 산울림 같은 산사태 징후를 잘 살피시고 사전에 대피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1시간 강우량이 30mm를 넘으면 집중호우라고 정의합니다.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엄청난 양의 비를 뿌리기 때문에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는데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김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시간에 10mm가 넘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보시는 것처럼 도로에 물 웅덩이가 생깁니다. 1시간에 20mm 이상이 내리면 이때부터는 우산이 소용이 없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야가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운전도 위험하겠죠. 1시간에 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 도로가 금세 잠겨버리고 하수구가 넘치면서 역류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하수구와 배수구를 점검해서 막힌 곳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도심의 작은 하천들은 범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산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차량을 하천변에 세워뒀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의 비는 그야말로 퍼붓는 수준입니다. 폭포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순식간에 지하차도와 주택, 주차장에서 침수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외출은 안 되고요. 안전한 실내에 머물러 주십시오.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는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최근 사례만 봐도 2020년 7월 23일 밤에는 부산에 시간당 8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지하차도에 갑자기 물이 차오르면서 3명이 숨졌습니다. 2020년 7월 30일 대전에는 시간당 1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아파트가 침수되고 이재민이 속출했습니다. 시간당 50mm 이상 폭우는 1980년대에 1년에 12일 정도였지만 2000년대 들면서 17일이 넘어 50%나 증가했습니다. 집중호우는 대부분 여름 장마철과 태풍 시기에 찾아옵니다. 기후변화로 태풍에 따른 집중호우는 더 잦아지고 더 세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대비하셔야 되고 실내에 안전하게 머무르셔야 합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계속되는 큰 비에 곳곳에서 붕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산사태 등 추가 피해 우려가 큰데 산사태에 대비해야 할 위험 지역과 대비 요령 짚어보겠습니다. 다시 KBS 재난미디어센터로 갑니다. 이정은 기자, 산사태 피해 지역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 피해가 많았는지 또 위험 지역은 어딘지 짚어주시죠. 네, 지난 8일부터 계속됐던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를 입은 곳은 전국에서 365곳입니다. 특히 충남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이 산사태 피해를 입은 곳이 97곳까지 늘었습니다. 또 서울의 14곳, 경기의 180곳에서 산사태가 일어났고 강원과 충북에서도 현재 피해를 복구 중입니다. 현재 산사태 위기 경보는 주의 단계가 경상도를 제외하고 전국에 내려져 있습니다. 이 산사태 주의보는 충남 부여와 경기 여주에만 발령이 돼 있는데요. 다른 곳도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KBS가 산림청이 KBS에 제공을 하는 산사태 예측 시스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공주, 또 부여, 서천 쪽이 다른 곳보다 연두빛을 띠고 있습니다. 이곳에 토양이 머금고 있는 수분 비율이 40%가 넘는 40% 이상으로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높다는 뜻인데요. 특히나 충남 서천 지역을 한번 볼까요? 이곳은 바로 충남 서천 지역의 그 수분 비율을 뜻하는데 오늘 자정쯤 비가 많이 내린 0시쯤에 수분 비율이 60%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좀 줄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적된 비에 토양이 물러진 상태여서 이렇게 조금만 비가 내려도 수분 비율이 금세 올라가고요. 또 이에 따라서 산사태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위험 지역에서는 꼭
재난 방송에 야간에도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또 대피를 할 때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해야 하고 경사지에서 돌이 굴러내려오거나 나무가 평소보다 크게 흔들리는 등 산사태 위험 징후가 있진 않은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네, 산사태조의보가 발령되지 않은 지역도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시간당 최대 50mm의 비가 예보된 곳이 있어서 침수 피해도 걱정인데 이런 피해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앞선 집중호우에서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집안에 물이 무릎까지 차기 전에 반드시 집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또 침수되고 있는 지하 주차장에는 절대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 도로 침수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해야 한다면 침수된 지하차도는 반드시 피해서 가야 합니다. 운행 중에 물이 차오르면 차를 천천히 몰아서 빠져나오고 시동이 꺼졌다면 차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대피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차가 이미 침수됐다면 차문이 열리지 않는 것에 대비를 해서 창문을 열어두는 게 좋고요. 창문으로 탈출이 어려울 땐 침착하게 물이 배까지 차도록 기다렸다가 문을 열면 탈출할 수 있습니다. 충남 부여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는 모습입니다. 폭우로 실종된 2명을 아직도 찾지 못해서 실종자는 여전히 6명입니다. 이번 비 피해로 숨진 사람 모두 14명이고요. 부상자도 26명에 이릅니다.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는 모두 합쳐 7천여 명이 넘었는데요. 이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미귀가자는 4,428명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였습니다.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빗줄기가 점점 더 굵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과 전북 경계 지역에서 시간당 50mm의 강한 비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 3시를 전후해서는 전북 지역에 시간당 50mm 이상 강한 비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과 남해안 지역은 내일까지도 비가 이어질 텐데요. 예상 강수량을 보시면 충남 남부와 호남, 경남 남해안에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영남 지역에서도 30에서 100mm가 예상됩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산사태 등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강원 산지는 초속 25m 이상의 돌풍도 예상됩니다. 해상에서도 최고 4m까지 물결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또다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 특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